좀 안쓰럽다. 자, 요 기사 보면 확실히 달라지고 있다는 것이 정말 느껴집니다. 단독. 애 안 낳던 한국이 달라졌다. 임산부 35만 명 돌파. 개선되는 지금 지표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올해 합계 출산율 0.9를 돌파할 것이다. 0.7인가까지 떨어졌던 맞아요.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정말 귀여운 아이로 이렇게 정말 뭔가 이렇게 늦둥이라도 보고 싶다 이런 느낌이 드는 사진이에요. 아기가 진짜 얘는 진짜 귀엽다 예쁘고. 얘는 곰돌이처럼 귀엽네. 이게 부영그룹에서 릴리즈한 사진이래요.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이 당시에 1인당 출산 장려 1억 준다 했을 때 뭐 미쳤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런 또 긍정적인 영향으로 이어졌을 수도 있다는 또 생각이 듭니다. 네, 돈 벌어서 잘 쓰시네요. 네. 이게 난 제일 중요한 지표 같아요. 대한민국에서 애 낳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네. 지금 20, 30대들 이제 결혼 정년기 혹은 결혼하고 나서의 후배들이나 친구들 또 아직 아이 없는 친구들 보면 내가 겪었던 것과 같은 경험을 안 하게 하고 싶어서도 이유가 있고 네.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 나 살기도 팍팍한데 아이한테 에너지를 나눌 수 있을까 이런 걱정들이 많은데 그 생각을 바꿀 만큼 지금 정부가 일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로 뭐 원유 210만 배럴 뭐 나프타 가지고 오고 하는 것도 물론 엄청나게 큰 감동이지만 그게 다 볶아져 가지고 이렇게 아이들 출생률로 나타나는 것도 참 진짜로 아름답다 결과가 이런 생각. 근데 청와대에서 사실 이걸로 막 애드벌론 막 띄울 법하거든. 그렇죠. 근데 안 해. 난 그게 참 달라진 모습이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대통령도 이제 이런 수치를 보고를 받았을 거 아니야. 근데 대통령 멘트가 왜 이렇게 높아지고 있는지 우리가 잘해서 그런 거 아닌가요? 이렇게 해도 되잖아. 근데 왜 이렇게 높아지고 있는지 저희도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실제로 지금 아이들이 지금 응에 태어나면 이제 10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취임 시점이랑 비슷하고 그리고 이미 그 취임 시점 작년 6월 뭐 5월은 이제 내란을 극복해 가는 과정이니까 이제 희망이 보이던 시기라서 제가 봤을 때는 뭐 이재명 정부의 어떤 공으로 돌려도 될 법한데 안 돌리더라고. 신기합니다. 그죠? 응? 왜 이렇게 근데 사실은 어떤 현상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그렇죠. 이제 그 현상이 계속 이어지도록 할 수 있으니까 더 그냥 올라가려면 이제 정확한 원인이나 돼야죠. 결과를 파악해야 되는 거니까. 네. 섣불리 자기 공으로 안 가져가는 이유가 대단하죠. 그때를 생각해 보면 국힘당에서 케겔운동법 뭐 서울시에서 주최하는 막 만남 주선하는 정책들을 내면서 이게 이제 출생률을 높일 것이라고 홍보하는 꼴을 운동법 보면서 맞아 그거. 우리 그때 한참 난리 나고 아주 욕 바가지로 했었잖아요. 진짜는 이렇게 하는 거다. 그때 무슨 뭐 강제로 무슨 뭐 돼지 뭐 이렇게 접붙이는 것도 아니고 남녀 강제로 막 이렇게 뭐 미팅 주선하고 막 그런다고 해가지고 조금 있다가 이제 홍준표 전 시장 얘기 나올 수도 홍준표? 있겠지만 네. 홍준표 시장이 어떤 걸 했냐면 그 캐트리지에다가 정자수 측정하는 그 키트도 막 무상으로 나눠주자 막 이런 얘기가 있었단 말이죠. 그거 왜 그래서 나눠줘요? 아니 그 숫자가 출생률이랑 물론 일말의 접점은 있겠지만 그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 텐데 고식지게식 방법을 막 뿌리고 다니면서 돈을 쓰지 않았나 당시에는 그런 생각 듭니다. 그거 진짜 웃긴다 그거는. 그때는 심하다. 충격적인 게 너무 기사가 많아서 그건 그냥 웃고 하루 넘어가고 그랬던 내용들이거든요. 원래는 제가 그 다음 뉴스를 홍준표가 청와대에서 그렇죠. 밥 먹더니 밥값 한다 칭찬해주려고 요 기사를 딱 띄워놨거든 뉴시스. 홍준표 이제 당적 떠나 자유로운 영혼 배신자론 비판. 그러면서 뭐 이를테면 올바른 판단으로 시시비비를 가리고 가려지면 모두 승복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하며 좋은 세상 만들기에 모두 나서야 할 때가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그래서 난 이제 밥값 하네 뭐 이런 정도의 긍정적인 코멘트를 하려고 아니 근데 원래 생각하고 있었는데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자기 일이 아닐 때는 정말 객관적이고 정확한 사리 분별을 하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정치인으로서 현역에 있었으니까 이제 물불 안 가렸던 거고 지금은 이제 떠나 있으니까 여하튼 뭐 일각에서는 뭐 총리 기용설 뭐 이렇게 언론인들도 일부 막 흘리던데 그건 언론 플레이입니다. 청와대 전혀 그런 생각 없다는 거 다시 한번 제 취재 결과 말씀드립니다. 담담하죠. 솔직히 홍준표 시장을 총리를 올리는 것 자체가 청문회 통과할 수 있을까요? 말이 됩니까? 자, 지금 대구는 썩 나쁘지 않는데 경향신문 김부겸 49.2%대 추경호 35.1%. 그리고 김부겸 51.5%대 이진숙 33.4%. 에이스 리서치 조사 결과인데 대구는 썩 나쁘지 않고 그 다음에 뭐 단일화도 크게 뭐 기대할 바가 없는 것 같은데 지금 부산이 좀 위험하다는 얘기가 들려요. KBS? 전재수 40%, 박형준 34%. 기준은 정책 공약. 이거 왜 그런가요? 부산이 이제 지난번 선거 때도 그렇고 왜 총선 때도 싹쓸이할 수도 있다 뭐 아니면 절반 이상을 가지고 올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분위기 자체가 전국에서 민주당이 다 승리하는 걸로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PK 같은 경우에 우리까지 주면 안 된다. 뭐 마지막 그 보수의 역결집 현상이 난 것처럼 지금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뭐 조금 전재수 의원 자체가 워낙에 그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부산에서 저는 오히려 대구는 조금 어려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부산은 그래도 이기지 않을까 좀 반대로 좀 보고 있거든요. 저는. 근데 대구도 마찬가지고 부산도 그렇고 막판에 가면 그러니까요. 결집. 이제 결집을 하게 되고 격차가 좀 줄어들 것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우려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대구시장 같은 경우에 아까 그것처럼 이제 좀 격차가 오차범위 밖으로 나긴 하지만 지금 응답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 국민의힘조차도 싫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응답하는 사람들 오히려 극우 아니면 이제 윤어게인 세력들만 이제 하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리고 이제 민주당 지지율이 높은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히려 투표장에 나오는 사람들은 찐 보수 그러니까 이제 전통 보수층이 많으면 오히려 국민의힘 쪽 후보가 좀 더 올라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말이에요. 네. 지금 이제 소위 말하면은 샤이 보수들이 그렇죠. 역결집을 해서 그렇죠. 자, 그러면 좀 더 신경을 잘 써서 좀 유력한 사람들도 좀 배치하고 민주당이 내부에서 자기들끼리 싸울 게 아니라 이제 오히려 힘을 모아서 그럼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을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보면은 이제 전재수 같은 경우에 그 4월 중에 사퇴를 안 하면 그러면 이제 한동훈은 날아가는 거고 그죠. 그렇게 되면은 어찌됐든 간에 좀 보수 결집을 좀 막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지 않을까 했는데 또 정정당당하게 이번에 네. 예, 다들 네. 사표 내라고 또 이렇게 왜냐면은 당 중앙에서 네. 정청래 대표가 꼼수는 없다. 음. 그래서 그렇게 발표를 필요하면 좀 꼼수도 좀 부려야 되는 거 하신 아닙니까? 것 같아요. 나만 좀 이렇게 그런가? 근데 오히려 외친 이제 게 많으니까. 예, 북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뛰고 있긴 한데 이제 변수는 국민의힘에서도 후보를 안 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장동혁 대표의 그 기조라고 한다면 무조건 완주할 후보를 낼 텐데 그러면은 이제 그러면 한동훈 대표는 과연 20%를 넘길 수 있을 것이냐 그런 고민들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뭐 저 장동혁이 갔다 와갖고 뭐 유일하게 한 게 진종호. 진정호 날린 거. 그러니까 이제 그것처럼 이제 무조건 한동훈은 국회에 들여보내지 않겠다라는 각오니까 그러면 의지가 대단한 거 같아요. 네, 박민식 얘기도 나오고 아니면 아까 같이 찍었던 브로맨스의 주인공 이제 김민수 최고위원을 내보낼 수도 있다. 그런 것처럼 이제 무조건 완주할 사람, 단일화 협상 따위는 안 할 사람을 지금 찾고 있지 않나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저희도. 네. 한동훈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지금 국힘과의 단일화를 계속 염두에 두고 있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어떻게든 왜냐면- 되는 쪽으로 해서 그렇죠. 이끌어 가려고 할 텐데. 계속 전재수를 때리고 그리고 그 윤어게인이었던 국힘당
현재 이제 그 시장. 맞아요. 계속 그쪽과의 연대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상당히 신경 쓰이는 부분이긴 한데 이제 하정우 수석 같은 경우는 이제 정리가 됐어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거기에 무슨 뭐 초등학교에 체육대회 간다 뭐 그런 네. 짤 돌던데 밭글 그쵸. 바로 확인해 보니까 그거는 뭐 금시초문이라고 하고 근데 여전히 자꾸 지금 하정우 수석을 땡기는 그런 인력이 분명히 작용하고 있는 가운데 또 대통령도 그리고 심지어 그 비서실장까지 뭐 대통령 핑계 대지 마라 하려면 네가 결정하는 것이지라면서 너 똑바로 일해라며 사실 인사권자가 강훈식 비서실장까지 나서서 이렇게 단도리를 칠 정도로 사실은 지난 충분한 시간 동안 경쟁력 있는 후보를 준비했어야 하는데 아쉽다 하는 댓글이 어마어마하게 올라오고 있네요. 아.